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이 불과 이틀 정도뿐이 남지 않았죠. 10월의 마지막 장도 월 하면 이제 10월도 마감이 되고 또 2023년도도 두 달뿐이 남지 않았는데 좌우지간 연말까지 잘 시장에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려운 시장 속에 날씨도 굉장히 추워지고 최근에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라고 합니다.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장도 안 좋은데 몸까지 편찮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좌우지간 시장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지수의 저점 구간이 거의 근접했다 혹은 저점이 나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다만 그런 거죠. 과거 2018년도 시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021년도 시장 하락과 뭐 버금가는 정도의 2018년도 증시의 흐름이었었는데요. 그 당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어떤 현상이 있었었는지 그거를 지금의 2차전지 에코프로 비행과에 잘 대입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뭐 신격화 됐었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을 필두로 해서 공매도와 전쟁을 하고 그 구간에 다행스럽게도 실적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괄목할 만한 성장률이 기업에 찍히면서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벌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코스닥이 그 당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툭툭 밀려 내려온 것은 비대해진 이러한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전체적인 증시에 발목을 잡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떠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또툭 튀어 올라오는데 그 반등의 폭이 현재의 이 높은 시가총액을 대신해 줄 만한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더라.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정도로 좀 느낍니다. 대신에 그런 구간에서도요, 산업의 성장을 담보로 한 기업들은 분명히 출연을 할 것이고요. 과거에 이제 그런 게 KMW라든지 2차전지를 제외한 그 당시에 KMW라든지 뭐 오이솔루션 지금 이제 다 뭐 10분의 1 토막 나버렸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다 이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종목군들이 분명히 꿈틀대고 날라올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보는 반도체 섹터에서의 이제 흐름과 2차 전지 그리고 낙폭과대 성격의 종목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에 따른 종목군들 선별해서 잘 매매하시면 지금의 어려운 시장 충분히 수익 잘 내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밑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회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지로 뭐 종목을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카페에다가 가격을 하고 종목의 가격대, 매수 가격대를 이렇게 제시해주면 안 되냐, 뭐 그 다음에 가격이 이런 이야기들이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다들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그런 생각은 하지만요. 하루에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액으로 치면. 근데 하루에 10,000원 정도. 주식으로 까먹는 돈은 그거보다 100배, 1000배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도 안 가고 종목에 대해서 이런 리딩을 바란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이 작은 얼마 되지 않은 이 카페 글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서 1시간 어쩔 때는 2시간 가까이 고민을 하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제 스스로도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겠죠. 근데 이 이상을 바란다라는 거는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덜 돼서 그런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좌우지간 카페 가입은 라이브 방송 가입은 이달까지 일단은 뭐 할인을 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보도록 하죠. 지수 단기 저점 구간 지수는 2차 전지의 반등이 필요하고 낙폭과대 흐름은 모멘텀에 의해 움직이며 반도체는 이러한 낙폭과대 흐름에 잠시 주춤이나 다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 바닥, 그 다음에 거래 대금 바닥, 주가 바닥, 그 다음에 지표 바닥 여러 가지 신호는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는 이제 조금 더
빠졌다 올라가냐 아니면 여기서 멈췄다 올라가냐 혹은 증시에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있죠. 그거는 제가 카페에 일정을 좀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굵직굵직한 일정들에 의해서 증시는 약간의 유동성을 빨려 들어가는 효과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국내든 미국이든 어닝 시즌입니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메가 빅 세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두 개의 기업이 남았습니다. 미국에는.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도 두 개의 기업이 남았죠. 그러면 올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장 전 세계적으로 날아갔던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의 비만 이쪽, 그 다음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가지고 있는 애플 실적은 매우 증시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됩니다. 간밤 미국 시장 보면은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아마존의 이 클라우드 점유율이 이 상승폭이 둔화가 되는 부분 때문에 많이 못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마존이 가장 선방을 하면서 올라와서 저 개인적인 예상하고는 완전히 빗나갔고요. 인텔이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익 측면에서도 좋았고 3분기 가이던스도 좋은 상태에서 재고가 소진되었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일단 인텔을 필두로 한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시장 이런 메가 기업들이 아니었으면 좀 빠졌을 나스닥이었지 않나. 그래서 일단 아마존과 인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살린 미국 시장이고, 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섹터는 미국 시장도 하락을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은행과 정유와 제약과 뭐 이런 쪽에서 다 빠져버리니까 지수가 밀린 거죠. 그 정도 차이만 보면 될 것 같네요. 금요일 국내 증시 장전 마이너스 5%가 찍히면서 예상 하락, 코스닥 치가 마이너스 5.1%였습니다. 그 말은 반대 매매가 엄청 나왔던 시장일 것 같고요. 26일 기준으로 일단은 17조 4천억인데요. 여기는 17조 6천억이지만 제가 보는 사이트는 17조 4천억이고요. 아마 월요일 날 잘하면은 16조 대까지 우리가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어림 잡아서 21조부터 17초까지 빠졌다라고 치면 4조가 빠진 거죠. 단기간에. 그것도 지금 보면 한 달 10월 달에만 반대 매매 1조 나왔고요. 1조, 그다음에 9월 달에 1조 이상 나와서 뭐 이렇게 아주 엄청 빨리 지금 소진이 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날 시장 보면은 아주 뭐 파란만장했죠. 장 초반에 뭐 시장 미 선물이 상승했기 때문에 갭상승 출발했지만 좀 밀리는 모습 속에서 일단은 또 대형주들을 올려치고 나서 여기서 포드 이슈가 또 나옵니다. 포드에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또 안 좋은 이슈가 좀 나오니까 또 급락을 하다가 겨우겨우 좀 버티고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BM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또 주말에 좀 터졌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그닥 좀 시장이 좀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좀 들고요. 야간 선물 여러분들 혹시 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간 선물도 좀 찝찝하게 좀 끝난 시장이라 월요일날 여러모로 장 중에 계획을 많이 수정도 하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저가 매수를 최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 섹터를 뭘로 볼지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은 급락을 이어왔는데 금요일 장중 반등은 있었지만 여전히 시장이 회복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외 증시 살펴보면요. 아마존의 실적 우려감이 있으나 순이익 증감에 따른 실적 호조에 클라우드 성장 둔화에도 강세 마감이 됐고, 인텔의 재고 소진 및 PC 시장 회복 및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상향하면서 반도체 섹터를 반등해주며 소수의 기업이 나스닥을 겨우 상승으로 마감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업들의 급등이 없었다면 아마도 소폭 하락 마감했을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 미국 GDP 4.9% 발표 이후 국채 금리가 재차 급등 및 여러 노이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국채 금리 하락에도 상승으로 반응을 못하고, 반면 GDP 피크아웃 논리를 끄집어내는 모습이 경기 침체 우려감을 일부 반영하는 모습도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미 증시는 중요 200일 선을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빠른 회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며, 이번 주 핵심은 전세계 시총 1위 애플의 실적 발표입니다. 일단 예상은
이익 1% 감소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아이폰 15가 잘 안 팔린다라는 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애플에게는 좀 녹록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다시 되찾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을 좀 밀어내리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간은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합니다.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말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중을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막 대응한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균형 잡히게 대응을 하고, 바닥은 어찌되었든 이평선이 수렴하고 정배열되는 흐름부터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도 절대 늦지 않다. 제가 그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언제부터 계속 하냐. 이평선이 정배열되는 구간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되는 시점이 옵니다. 기다리면 옵니다. 기다리면 오기 때문에 그거 잘 체크를 해야죠. 그러려면은 급락과 급등이 계속 위아래 옆으로 횡보하면서 나오는 시점이 있겠죠. 그때가 이제 뭐 어찌되면 변동성 매매를 하기 좋은 구간에서 이 이평선이 수렴하다 올라갈 때 주도주가 빵 하고 튀어나오는 시점이 그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지금 국내 증시의 경우 장정 코스닥 예상 마이너스 5%를 보이며 신용이 7조 4천억까지 빠진 상태에서 이 정도면 금요일 반대 매매도 상당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음 주 예상하건대 16조대 보일 것 같고, 이러면 21조에서 3개월 동안 4조 녹아내린 것이니 많이 빠진 거 맞다 봅니다. 그런데 반등은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만 예상하고 싶고, 여러 일정과 스케줄을 고려해 본다면 11월 중순까지 지루한 흐름은 예상되나 여러 노이즈가 동시에 풀리기도 할 시점이 바로 11월 중순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내용들이 참 많아요. 여기서 11월 왜 중순인지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파생 시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엄청 많아요. 아무튼 그때가 많은 그런 시점이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공부해보세요. 이거는 그리고 너무 비관적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갭상승 출발 이후 당연히 매물 소화 후 2차전지 올라오니 반도체가 빠진 모습이죠. 이거는 과거 그래요. 제약바이오가 알테오젠 필드로 막 강세를 보이다가 시장이 반등할 때 또 이상하게 또 이런 종목을 빼는 거죠. 오늘도 반도체 쪽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시가부터 좀 이상한 흐름을 좀 보이는 거 보이면서 일단 반도체를 주워 담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루 이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쪽이 근데 데이터베이스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깨질 위치는 아니죠. 이번에 발표된 인텔의 이 실적 측면에서도 PC 시장의 회복, 그러면은 지난번 2분기 델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발언이, 그러니까 3분기를 예상했던 부분이 맞아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델이 실적이 좋을 것이고 4분기도 좋을 거면 일단은 휴대폰 쪽은 회복이 잘 안 됐지만은 PC 쪽은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고 일단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D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구조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2차 전지보다 반도체가 더 좋은데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으로 이런 쪽을 들어 올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현재까지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시장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더 낫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시장 대비 아주 강한 성장 섹터는 또 의료 AI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성장주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존재를 합니다. 로봇도 있고 AI도 있고 의료 AI도 있고 뭐 제약주도 있을 것이며 로봇도 있겠죠. 그리고 뭐 양자도 있고 약간의 테마 성향을 이루는데, 산업 쪽으로 올라가 버린 게 이제 의료의 AI인데, 일단은 지난주 JLK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11월 10일부터 적용을 한다라는 모멘텀에 더해서 코어라인 소프트와 루닛이 중동의 이제 이집트 계열의 이제 1위 기업과 MOU 체결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가 이제 9개 제품을 그 회사에 독점 공급을 함으로써 그 회사를 통해 사우디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중동 전체에 퍼지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료 AI 섹터 단기 모멘텀이 많이 살리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월요일 여전히 미국 쪽에서 2차 전지 쪽 이슈가 좋지 못한 내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앨범알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앨범알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리튬에 대한 전망이 나올 것이고, 에코프로 오버행 이슈가 11월 4일까지 380억 매도하겠다니까 이노베이션이 그거 참고해서 11월 4일까지도 이놈의 오버행 이슈가 좀 시장에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약간은 좀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있죠. IPO 저는 이제 이거 공모는 또 많이 또 들어갈 예정인데, 그러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요.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을 시점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또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오고 나서 상장하면서 그 유동성 빠지고 돈이 묶이고 하면은 시장이 반등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반등을 못하는 일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런 유동성 흡수 국면이 있기 때문에 올라와도 또 밀리고 올라와도 또 밀리고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실발 이후 밀리고 있으나 데이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려 하고 있고요. 10월 중 일라이릴리, 노보노, 디스크 일정 준비해 보면서 관련도 시나리오 짤 수 있습니다. 11월 2일 날 노보노 디스크 실적 발표 있고요. 일라이릴리는 그 이후에 있고, 이거는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시간 외에 이제 종목군들 몇 개만 좀 봐보면, 시간 외에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라든지 뭐 JLK 여전히 엄청 좋은 모습이네요. JLK 소프트라든지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뭐 일부 반등을 했는데 미국 나스닥 지수의 상승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반등을 해준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월요일 어찌됐던 미국 증시 흐름 보면서 지금은 대응을 하고, 많이 밀리게 되면 시장 사면 되겠죠. 지금 구간에서 시장을 산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레버리지 상품인데, 그렇게 좀 저는 무서운 구간은 아니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시장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 잠깐 봐보면요. 미국 시장 봐보면 일단 나스닥 지수가 이게 이제 200일선인데요. 200일선은 미국 시장에서는 좀 중요하게 작용을 많이 합니다. 상승하는 추세에서 200일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죠. 근데 이러한 200일선이 깨지고 나면 극심하게 떨어졌던 경우가 과거에도 참 많았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상향하던 200일선이 깨지게 되면 그런 구간이 많았는데, 일단은 이제 200일선이 우상향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회복해서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꺾인 거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통은 200일선을 잠깐 깨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횡보구에서 잠깐 깨더라도 금방 들어 올려주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은 몸통으로 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200일선까지 반등을 하다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걸 빨리 회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200일선이 굉장히 강력한 심리를 작용하는 선이기 때문에 길적 지표 상에서는 미국을 안 볼 수가 없겠죠.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200일선 하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깨져버리니까 여기에서부터 S&P 500이 밀려버리죠. 200일선이 그만큼 미국 쪽에서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뺐다가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점이 일단 좀 걸리긴 한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실적은 잘 나올 건데 이런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박스를 약간 깼죠. 빨리 돌려 세우는 모습 좀 나와줘야 되겠죠. 메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까지 또 강하지만은 애플이 좀 문제고요. 애플이 계단식 하락거리고, 테슬라는 더 약하죠. 테슬라는 더 약합니다. 이 구간도 지금 깰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이 구간을 깰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기서 깨고, 그러니까 강하게 반등이 안 나오고 강한 하락 뒤에 약한 반등,
반등 안 나오고 밀려버리게 되면 2차 전지주들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흐름에서 아주 끔찍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음봉이 1, 2, 3, 4, 5 여기까지 음봉 치고 6, 7, 8주입니다. 8주 동안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없었는데요. 구경이라는 이슈가 그 내용도 있습니다. 하락이 길 때는 구경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2, 3, 4, 5, 6, 7, 8, 9 구경. 그러니까 8주. 그래서 뭐 9주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될 주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10월달 꽉 채운 음봉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약간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는 균적 반등 한 번 정도는 해주고 움직일 것 같다. 근데 이번에 하락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바로 반등을 하더라도 코스닥이 800이라는 임계점까지는 올라가더라도 서서히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맞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지수를 해석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아주 강력한 반등이 나올 거고요. 차트를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한데요. 차트를 우리가 길게 보는 습관을 좀 들이면요. 항상 이제 이거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빠진 뒤에 그러니까 V자로는 잘 안 올라가요. 이 정도로 빠지면 V자로 잘 안 올라가고 빠진 과정 속에 이렇게 짓눌렸다가 올라가고 빠진 과정 속에 짓눌렸다 올라갑니다. 이 구간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빠졌다가 짓눌렀다가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또 밀고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점 생각을 하시면서 봐야죠. 이렇게 급격하게 하고 어찌됐든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또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나온다 그런 거 생각해서 지금 구간에서 물려도 다 올라온다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구간을 넘지 못하고 일단 좀 밀리는데요. 뭐 이런 구간까지 안 빠져야 되겠죠. 그냥 계속 지켜줘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가 지금 이틀 연속 좀 빠지다 보니까 나머지 좀 종목군들이 좀 그런 것 같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이 구간에서 이제 위로 반등을 해주면 좋은데 앞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딱 걸려서 좀 막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그간 많이 샀던 거 좀 던졌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회수해서 가는지 좀 보고요. 의미 있는 저점 구간은 안 깨야 되겠죠. 21선 잠시 이탈하더라도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는 흐름이라면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음봉 떨어지고 하더라도 거래대금 감소하는 흐름 보인다면 계속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 옆으로 기는데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좀 종목군들이 좀 어려운 게 반도체도 잘 가다가 좀 밀리는 흐름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옆으로 일단은 기는 거 보면서 보유하시고 있으면 그냥 저는 다 들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최근에는 이제 TLB라는 종목이 그 뭐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다른 거 다 빠지더라도 얘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만. 그 다음에 기판초에서는 이제 DDR5 TLB만 좀 올라가고 약간 종목이 이 선정이 좀 돼야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서 종목 선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괜찮은 종목 중에 월덱스도 참 나쁘지 않은데 많이 밀려버렸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도 같이 올라가다가 다 빠지고 한미반도체 하나 남은 거죠. 그래서 2차전지 그 IT 반도체 계속 보기는 해야 되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종목군들 잘 선정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볼게요. 아침에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그 전날 급락을 하고 시가가 이제 원래는 시간에서 2% 정도 빠졌던 친구들이 강보합에서 혹은 약간 갭을 들면서 출발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종목군들 좀 다시 밀리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완전히 잡았다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길적 반등 측면에서 움직임을 시작을 했구나.
움직임을 시작을 했구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BM도 밑에까지 떨어졌으면 2배율선이고 이 스타트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쉽게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에코프로 BM에서 오버행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보다 약한 모습이라 에코프로가 좀 더 강한 모습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관련해서 그 이슈로 올릴 수도 있겠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관련해서 그 기대감으로 좀 올릴 수 정도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종목군들 굉장히 약해서 적어도 5일선을 타는 흐름 정도까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 구간 아직도 고민이 많이 된다. 지난번에도 고민이 많이 된다 했는데, 저는 금요일날 사실 에코프로 BM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 라운드 피겨 2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주식 선물로 들어갔었고요. 주식 선물로 그냥 이 구간에서 이 아래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좀 모아가지고 얼마 먹지 못했고, 여기까지 한 3% 정도 마이너스권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호가 단위가 바뀌잖아요. 500원으로 바뀌어서 상승폭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딱 여기까지 매매를 하고 말았었고, 다른 거는 이제 거의 관망 정도에서 금요일 날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종목군들 흐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종목 안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살만한 거는 전해액 관련된 기업들 정도 사면 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약간은 보수적 관점에서 좀 보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최근에 보면 덴티움이라든지 많이 내려왔던 이 임플란트 종목들, 그러니까 각 파트마다 한두 개의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라든지 당뇨의 케어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 많이 올랐던 게 JLK와 뷰노, 딥노이드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일단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받은 JLK가 국내 최초로 보험이 등재가 됩니다. 10월 달까지 11월 10일인데 그 모멘텀이 얼마나 이어질지, 일단은 얘는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 모멘텀이 코어라인하고 루닛에 좀 붙었죠. 그래서 코어라인이 시가총액이 좀 낮기 때문에 월요일날 코어라인이 이걸 돌파를 하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가 이제 갭이 좀 떠서 출발을 하면 시가부터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가 뜨고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최근 시장 보면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5조 정도 준 상태에서 금요일날도 800억 정도 거래대금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증가로 본다면은 이런 의료 AI 쪽이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26일이죠. 목요일날 펩트론에 거기에서 온 것 같아요. 유럽의 제약사가 실사를 왔다라고 한다면 노보노디스크가 될 것 같고, 이제 11월 중에 미국에 있는 제약사가 온다라고 하면 일라이릴리 같은데요. 11월 15일 날 국내에서도 이런 글로벌 빅파마 관련된 중요 일정이 있습니다. 파트너십 관련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과 이런 종목군들 그 시점에 뭔가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서, 종목군들은 지금 모멘텀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놓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S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쌍봉 흐름이 좀 느껴지는데요. 일단 대표이사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공장을 설립 예정이다, 공장을 매입을 할 예정이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준다면 종목분들에게는 나쁜 흐름은 아닐 것 같네요. 금요일날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코롱 플라스틱, 그 다음에 CTR, 모빌리티 등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코롱 플라스틱은 좀 매매를 좀 못한 게, 원래 끼가 좋은 종목이라 한 번씩 들 때 끼있게 올라왔는데 상한가를 안 보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이 올릴 때는 상한가를 안 보내고, 과거에 이제 상한가 이땐가 언젠가 아무튼 상한가 보내고 유상증자 때려버려 가지고, 이땐가 유상증자 때려버리고 이런 좀 안 좋은 짓이 많았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올라왔는데 이거 매매를 좀 못한 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차트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흐름에서 딱 올라간 거라 이 차트나 베이스는 참 좋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CTR 모빌리티 과거 이제 센트럴 모텍이죠. 종목에 이제 그 이슈가 좀 좋아가지고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뭐 분할로 사서 뭐 상 먹었는데 이거는 한 4%, 4.5% 정도 이 상한가 잔량 매도를 좀 걸어놨더니 여기서 미리 팔려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전량 매도 걸어놨는데 매물이 바로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도가 돼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NKMX 정도 좀 봤었는데요. 이런 구간이 좀 돌리는 흐름이라 좀 보다가 생각보다 약해서 그냥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그 코어라인 소프트 시간에 좀 샀었는데요. 약수익권에서 전량 매도를 했네요. 시간에 2만 뭐 800원 뭐 이런 근처까지 좀 갔었는데 제가 매수가가 2만 50원하고 2만 550원하고 2만 600원하고 이렇게 세 개 분할 매수를 했는데 동시호가에 이렇게 미는 모습에 네 일단은 약수익에 그냥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뭐 지수적으로는 오를지 안 오를지는 이제 장전 시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흐름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그 정도 보면서 종목군들 대응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